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창을 통해 대장주행 꼬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장주에는 ABL 바이오. 오늘 정말 시원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어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것도 연속적인 흐름. 솔루스 첨단 소재도 좋은 모습. 꼬리주에는 현대 엘리베이터, PNS 로보틱스, T 로보틱스가 들어와 있네요. 정말 ABL 바이오. 이 종목 이야기하면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좀 해주셨던 허반석 파트너. 오늘 이거 눈 깜짝할 새였습니다, 진짜. 네, 한 2초 정도, 2분 안으로 바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ABL 바이오는 제가 10월 20일 꼬리주로 처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당시에 코스닥 시총 상위 20 안에서 탑픽을 꼽아달라. 그래서 ABL 바이오 말씀을 드렸고 10월 20일 이후에 10월 30일에 주식쌤 쌤과 함께 시간에 제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에요라고 손을 흔들면서 말씀드렸던 종목 ABL 바이오. 포트에 편입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누군가가 포트에 담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포트 편입과 공개적인 추천이 어려웠기 때문에 힌트를 많이 드렸습니다. ABL 바이오 차트 보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이곳에서 첫 번째 양봉이 떴을 때 여러분들께 여기입니다, 여기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되돌림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차트가 여러분들 생각이 나시나요? D&D 파마텍도 동일했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추세 상단 되돌림 자리까지는 실력으로 예측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 내일은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위로 올라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행운에 맡겨드릴 텐데요. 시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 만큼 너무 성급하게 매도하시기보다는 수급을 보시면서 수익률 극대화를 꼭 꿈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 말미에 또 다른 제약바이오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도 바이오 12바가 되는 건가요?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바보다는 조금 작지만 글자 수로는 10자 가까이 되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대장주로 가지고 오신 이후부터 기세가 대단합니다. 연속적인 상승 흐름이 쭉쭉 나오고 있는데 요거 에너지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제가 월요일 날 이 종목을 또 대장주로 소개하게 되면서 추가 상승 자리를 잡아드렸고 2차 전지의 스토리를 좀 집중해서 이어서 설명을 해온 종목입니다. 진짜 주식 1부에서는요. 바이오는 허반석 대표님께서 기강을 딱 잡고 계시고 제가 시장의 흐름과 호흡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발빠르게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당장 뭐가 올라갈지 집중을 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대장주 꼬리주 코너에서의 현재 시장 흐름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조금 더 즐겁고 여유롭게 주식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는 제가 2차 전지 소재의 기세 재점화라는 키워드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리뷰를 했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3일 동안 연속 대장의 기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 기세가 결국에는 2차 전지 전체로 확산되는 흐름이 실제로 지금 나와주고 있죠. 이거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다시 2차 전지가 돌아올 거다라는 확신의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롯데그룹 전반이 소재와 에너지, 밸류체인에 대한 강화 기조를 밝히면서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까지 그룹 단위의 정책형 모멘텀으로 확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요일에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갔다라는 의심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확신까지 자리를 잡아준 모습이죠. 이건 한 종목의 랠리가 아니라 소재 섹터로 지금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포모일까라고 의심을 했지만 확신이 만든 복귀였던 거죠. 기세는 같은 이름이 반복될 때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이어서 남겨질 소재 종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거고 차트 보시게 되시면 저희가 상한가의 흐름부터 35,000원, 4만 원대까지의 단기적인 탄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 지금 종가가 4만 원대 정확하게 안착한 모습입니다. 이전에 하락을 메워준 모습인데요. 지금부터 단기적인 탄력은 45,000원까지 있으나 이제는 이 종목이 쉬어가는 흐름에서 다른 종목으로 흐름 전환이 되겠죠. 기세가 전염될 종목 끝까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김승일 파트너의 대장주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박지훈 파트너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집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승일 파트너가 2차 전지 여기서 힘을 잃으면 안 됩니다.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도 롯데에너지처럼 에너지점 분출 이어갈 수 있을까요? AI 가속기용 수요 증가와 함께 오늘 상한가를 직행한 이유가 테슬라 ESS 동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4분기부터 유럽 신규 고객사가 4개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 급증이 얘기가 되면서 자,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흑자 전환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료까지 가세가 됐죠.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의 10월 초부터 따블이 거의 났는데 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40% 정도밖에 오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4분기 후반으로 갈수록 솔루스 첨단 소재의 상승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잠깐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자 이렇게 일목구름 상단대가 있는 1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안착하게 된다면 중기적으로 12월 정도에는 24,500원 정도까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솔루스 첨단 소재의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자, 첨단 소재 이렇게 아직 앞에서 말씀드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처럼 소재 부분에서의 똑같이 또 동박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 여지가 많다라는 말씀을 대장주로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장주의 흐름들 한번 지켜봤고요. 꼬리주의 흐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 엘리베이터. 최근 들어서 좀 굵직굵직하면서 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 현대 엘리베이터 허반서 파트너 집중하자라고 이야기를 계속해 주셨어요. 네, 오늘도 상승 흐름들이 좀 잘 나왔습니다. 주요 매수의 창구는 연기금이었습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터 차트를 보시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 흐름들이 나왔던 자리들이고요. 최근에도 이렇게 반등이 나올 구간인데 에이펙을 기점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되자 관련한 남북 경협주들이 다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 엘리베이터는 건설, 경기, 자재 이런 쪽이 안 좋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의 정비, 교체 수요, 리모델링 쪽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고 5,500원 정도의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준다 했을 때 어제 종가 기준으로 7.72%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기록이 되고 있었죠.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 배당을 꼭 받으십시오라는 전략도 하나의 전략이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사셔서 7.72%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다면 배당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 이후에 나올 만한 부분은 3월과 4월, 내년 3월과 4월 정도의 북미 정상회담을 물밑으로 추진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 여러분들 여러 가지의 다중 모멘텀 무엇보다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꼬리주지만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꼬리주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꼬리주에서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우리 박지윤 파트너의 꼬리주 PNS 로보틱스 어제는 대장주였는데 오늘은 꼬리주에 들어가 있다. 그래도 변동성은 상당히 강했고 오늘 장중만 하더라도 20%대가 훌쩍 넘어가는 모습도 나왔었거든요. 무중 이후에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이 종목 또한 권리락 양봉 기법으로 수익을 또 냈고 제가 어제 가능한 종목들 G2G 바이오에 이어서 그런 똑같은 패턴의 흐름들 정확하게 차트 패턴을 읽고 있는데요. 네. 어제는 제가 대장주로 들고 왔습니다. 로봇주이지만 2차 전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종목을 꼽았고 이 로봇과 2차 전지의 포모를 유발한 종목이었다라고 리뷰를 했었죠. 거기다가 제가 권리락 양봉 기법까지 말씀드리면서 G2G 바이오를 잇는 그런 같은 패턴의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렸던 종목입니다. 13,000원대 위까지도 상승 가능하고 한 단기적인 탄력성 체크를 해드렸고요. 실제로 지금 또 종가가 13,000원 부근에 안착이 되어 있네요. 오늘 실제로 일당백 시초가 편입 종목이었고요. 오늘 20% 가까이 상승 흐름이 빠르게 나와 주었습니다. 제가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박지윤 일당백이라는 코너를 운영하면서 시장의 최전방에서 일당백 식구들과 함께 실시간 시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런 포트주 편입에 대한 종목들 제가 실력으로는 보여드리기 어렵고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전에 시장 함께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박지윤 일당백 코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어제는 시장의 포모를 좀 점화했던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로봇이 다시 올라갈 수 있나라는 그런 포모 심리를 유발한 종목이었는데요. 키워드를 제가 명확하게 잡았습니다. 2차 전지와 로봇의 모멘텀을 두 개 갖고 있는 시장에 또 다른 흐름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내용이었고요. AI주 조정 속에서도 로봇과 2차 전지의 교차 지점에서 2차 전지 소재의 재점화와 함께 새로운 자금이 모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테마가 아니라 심리가 교체되고 있다라는 신호인데요. 어제 읽었던 흐름들은 포모였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테마의 시작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요. 지금 이 종목 끝난 게 아닙니다. 유동성 진공 구간이 열릴 수 있는 13,000원대 위로 종가가 형성이 되었고 지금 가격부터는 15,000원대까지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단기 트레이딩 하시되 15,000원대를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는 1차 안착, 안정적인 매도 구간 목표로 잡으시고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후발주들 제가 오늘 강의 시간에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채널은 고정해주세요. 네, 계속해서 김승일 파트너의 꼬리주 T-로보틱스 들어와 있는데요. 자, 로보틱스 관련돼서 PNS처럼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최근 로봇 관련해서도 좀 아쉬운 듯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종목별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걸까요? 젠슨왕이 지난 10월 말 11월 초에 국내 로봇 산업과의 협력을 제기하면서 네. 11월 초에 급등을 했었는데요. 자, 그러나 이후에 단기간 동안에 35%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진공 이송 모듈과 함께 OLED 진공 로봇 부문에서 글로벌 1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T-로보틱스 관심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지난번 상한가 한번 세게 갈 때 공군 물류 자동화 시범 사업에 공군 국방 AMR 공급 이슈가 부각되기도 했죠. 그러한 부분이 다시 한번 11월 중순 이후에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저효과로 실적 또한 26년에 크게 올라갈 전망이기 때문에 꼬리주이지만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지난 급등 이후에 35%의 급락을 보였었는데요. 1차적으로 지난 금요일이죠. 고가 수준인 23,300원 정도를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인 26,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장주엔 꼬리주의 흐름들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 인사이트 Q 시간이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핫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지 세 분에게 물어보고 답을 듣는 시간.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니 해도 ABL 바이오 완전 홈런 빵 쳤는데 말로 홈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끝나지 않은 바이오 다음 타자는 과연 어떤 종목이 될까요? 세 분의 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먼저 인투셀 들어왔고요. 식, 퓨처캠, 창, 알테오젠 들어와 있네요. 허바스 파트너, 네. 자, 인투셀 12바가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요. 한 16바, 17바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계속적으로 바이오는 제가 내년 1월 13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이 장은 해외 유수의 빅파마와 투자자들과 이 바이오 기업들이 연결되는 고리가 되는 그 행사고요. 그 안에서 IR을 적극적으로 했을 때 빅딜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빅파마들의 빅딜 제의와 빅딜 성사가 많아지는 시즌입니다. 그 여파가 1월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장은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의 외국인들의 수급 이동을 감지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께 바이오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주에 대한 주목도를 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D&D 파마텍 말로 홈런 나갔고요. ABL 바이오 말로 홈런 나갔습니다. 이 다음 차례로 감히 인투셀이라는 종목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차트 보시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하는 흐름들을 차트에 그리고요. 다시 한번 이곳에서 반등에 대한 채비, 아래 꼬리가 나타나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열고 놓으면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자리들이 있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상승의 차트를 그려놓고 본다면 추세선상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아래꼬리 반등의 채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 인투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독자적 약물 전달 기술 셀링크에 대한 ADC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유수의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고 ADC 플랫폼에 대해서는 빅파마들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중에 어디가 먼저 라이센싱 아웃이 나올까? 알테오젠도 아니었고요. 보로노이도 아니었고요. 결국엔 ABL 바이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핵심 포인트, Y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죠. ADC, 이중항체와 관련된 기업이라면 실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알아본 바, 그리고 제가 현재 뉴스를 검색하고 추정해 온 바에 따르면 인투셀은 연내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인투셀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투셀 관련돼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박지은 파트너는 퓨처캠 이야기를 좀 해주실 텐데 오늘 상승 흐름 제법 강하게 좀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허 대표님이랑 같이 의견을 드렸던 게 한 2주 전, 3주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맛있는 종목일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렸는데요. 저희 선배님께서 바이오로 기세를 달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제부터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셀트리온에 이은 퓨처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보는 바이오는요. 단순히 기술 수출주가 아니라 좀 감정이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인 것 같습니다. 포모가 만들어낸 바이오의 랠리는 이미 터졌지만 진짜 바이오의 핵심 키워드는 이제부터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뽑은 키워드는 플랫폼과 뇌질환 그리고 진단 융합형의 구조형입니다. 이 세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종목이 무엇이느냐? 바로 퓨처캠입니다. 오늘 1당백에서 맛있게 먹고 온 종목이고요. 또 맛있게 먹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 기업은요. 단순한 치료제가 아니라 뇌질환 진단제, 즉 결과로 말을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기대감 그리고 또 시장 내 포지션이 너무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포모가 끝난 자리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좀 지어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바이오 시밀러 쪽의 셀트리온도 본격적인 시세 시작되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게 되시면 단봉으로 감정을 한번 흔들었던 자리인 25,000원대의 고점을 도전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 기세가 지금에 그칠 것이냐 흔들리게 된다라면 23,000원대까지는 흔들어줄 수 있지만 결론적인 방향은 25,000원대부터 28,000원대까지의 상승을 위한 자리다. 이렇게 단기 탄력성 줄 수 있는 구간 체크를 해보시고요. 지금부터 퓨처캠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승일 파트너는 알테오젠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 알테오젠 코스닥 시총 1위인 만큼 1등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 좀 가져봐도 될까요? 예, 제가 지난 정확히 일주일 전에 인사이트 Q 시간에 알테오젠 항암제에 주목하자 100만 원까지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머크하고 알테오젠의 총 기술 이전 계약 금액이 6조 원을 상회합니다. 키트루다 피하 주사형 미국 FDA 허가 획득이 계기가 되었죠. 자, 머크 등 다국적 제약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알테오젠과 협업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 성장성 이미 확보됐다고 보고 있고요. 마일스톤과 로열티 수입이 앞으로 올해 4분기부터죠. 4분기부터 수익성이 실현이 되니까 주가는 57만 원을 넘어서 65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 초에 또 다음 달 8일 날 코스피 이전 관련한 임시주총이 열리고 의결이 된다면 내년 3월 정도에 주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코스피 이전 상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7조인 시가총액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50조 이상으로 갈 수 있으니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요. 올해 12월 달에 미국 혈액학계에서 항암 관련한 중요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난 저항대였던 50만 원을 강력한 지지 기반으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혹시 눌리더라도 50만 원에서 52만 원 정도에서는 매수에 가담하신 전략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종목들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테슬라의 한국 소재사 관련된 러브콜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관련해서 정말 주인공이 될 상한가를 갈 상은 누구일지 세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바로 한번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주 포스코 퓨처엠이 될 것 같다. 식 코스모 신소재다. 창 솔루스 첨단 소재다라고 세 분께서 답을 주셨는데 자, 먼저 김승일 파트너는 대장주에 있었던 솔루스 첨단 소재를 역시나 좀 들고 오셨어요. 자, 관련돼서 이것도 대적전자처럼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되는 종목이 될까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가 실적, 수급도 아니고요. 정확한 게 아직
덜 오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2차 전지들이 더블 이상 다 났는데 최근 한 달 반 동안요. 솔루션에서는 이제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가치가 있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1,800원대에 있는 현재 주가 1차적으로 15,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것 같고요. 차트에서 보시면 22,000원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솔루션나 소재 중요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박지은 파트너는 코스모 신소재를 꼽아 주셨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면 바닥권에서 좀 꿈틀거리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올라가야 하는 룸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또 한 가지만 보시지 않잖아요. 어떤 에피소드로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새 대표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종목을 제 강의에 다 미리 담아왔고요. 네. 오늘 시장이 보여준 방향은 명확합니다. 일단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게 어떨까라는 질문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틀, 3일 전부터 이 흐름을 예상하고 읽어왔습니다. 제가 다시 본격적인 2차 전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체질이 지금 다시 한번 또 변하고 있죠. 이 체질이 변할 것이다라는 것도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코멘트를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AI주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다시 2차 전지 소재로 이동 중입니다. 시장은 지금 셀이 아니라 공급망 안정화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2차 전지 키워드는 기술보다 구조, 부품보다 소재다라고 잡아봤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토픽은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맛있는 종목을 좀 챙겨드려야 되다 보니 이제부터 그 기세를 이어서 전염이 될 종목 코스모 신소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모의 시장 속에서도 기술의 꿈이 아닌 공급의 근거로 올라설 종목이 바로 하나 두 개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강조해오던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이 기업은 동박과 양극재를 동시에 수혜받을 수 있는 구조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롯데그룹 KPX와 이제 글로벌 투자 사이클까지 연계 가능성까지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소재의 교량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너무 재미있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공포와 불안보다는 확신으로 접근하시면 기회를 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그 강의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차트 설명은 제 쌤과 함께 강의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허반석 파트너는 바로 포스코 퓨처엠을 골라주셨어요. 뭐 소재 관련해서도 그렇겠지만 ESS 항상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을 고르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테슬라 하면 이제 하이니켈 그리고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극재 그리고 테슬라 4680 배터리에 들어가 있는데 고하이니켈 배터리다라고 보시면요. 결국엔 90% 이상의 고니켈 그리고 양극재에 대한 수요 증가 거기다가 더해서 ESS 소재도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 늘 하락 트렌드가 끝나가고 그리고 나서 하락 트렌드 이후에는 횡보하는 구간들 바닥에 대한 인식이 여러 번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까지 체크가 되셨다라고 한다면 상승 추세선을 이제 그려볼 차례입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라인을 긋고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그어서 위로 올립니다. 위로 올리게 된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선가는 여기가 저항의 라인인데요. 어디선가는 여기가 지지 눌림목 이후에 반등의 구간입니다. 지금 이 반등의 구간, 여러분들 차트상 저위험 구간 중기 되돌림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포스코 퓨처엠, 금융투자 및 연기금,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포스코 퓨처엠 1차 목표가 27만 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2차 전지 중에서 담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양극재 직접 수혜가 가능한 포스코 퓨처엠 말씀드리겠습니다.